망한다던 이 나라 이제 한국 넘어선다. 일본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은요, 요즘 경제를 보면 활력이 용수섬 친다? 이 말이 맞을 거예요. 그야말로 팡팡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도요, 공식적으로 말입니다. 공식적으로 잃어버린 30년 이제 끝났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정확히 뭐라고 말했나? 일본 경제가 탈디플레 싸움에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일본 내각부 경제재정 백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1990년에 시작된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을 지금 넘어섰다. 그런 이야기예요. 야, 어떻게 생각하면 이 선언 자체가요, 대한민국에게는 어마어마한 위협이 되지 않을까, 사실 굉장히 두려워집니다. 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나 하면 말입니다. 일본 보세요. 실제로 말입니다. 디플레이션이라는 게 저성장, 저물가가 오래 가는 거잖아요. 오래 가는 거. 예. 실제로 말입니다. 실제로 일본은 그랬거든요. 예. 지금 보시다시피 2021년 1월에도 보면 마이너스 0.2%. 예. 그리고 2022년 1분기, 1월이 아니고 1분기입니다. 마이너스 0.7%. 2020년 2분기 코로나19 때는 마이너스 8%. 이렇게 마이너스 행진이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에 0.1% 성장, 올해 1월에 0.7% 성장, 올해 2분기, 1월이 아니고 1분기죠. 2분기에 1.5% 성장. 1.5% 성장을 연산으로 환산을 하면요, 일본이 6% 성장한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6%. 와, 엄청나죠. 선진국이 여러분, 미국도 5.8% 성장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도 이제 분기 성장률이요. 7월에는 일단 성장을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요. 예, 지금 일본도 말입니다. 연산으로 6%까지 성장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야, 이거 뭐 일본이 완전히 부활하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당연히 나옵니다. 사실 여러분, 일본을 보면요, 1990년대부터 쭉 한번 보세요. 1989년부터 시작해서 보면요, 평균 연평균 성장률이 0.7% 선이에요. 0.7%. 그 앞에 1980년대 이때는요 3.8% 선이고요. 그런데 지금 근래에 들어와서 성장세가 좀 좋아지고요. 특히 말입니다, 올해는 더더욱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 하는 1990년대부터 시작해서 2000년대까지, 이때가 잃어버린 10년입니다. 그리고 2000년대부터 2010년까지 연평균 1.5% 성장했으니까 잃어버린 20년입니다. 예, 2010년에서 2020년까지 이것도 말입니다. 성장률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30년이 됐거든요. 그런데 2023년 현재 지금 일본은요, 이제 잃어버린이라는 단어 자체를 완전히 털어버리고요, 새로운 성장 가도에 들어섰다, 이렇게 자체적으로도 평가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대한민국은 전제에 꼬꾸라지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일본에 비해서 말입니다. 우리도 말입니다. 작년 4분기에 마이너스 0.3%에서 올 1분기 0.3%, 그리고 2분기에 0.6% 성장은 했어요. 그러나 일본의 성장에 비하면 절반도 안 됩니다. 절반도 안 됩니다. 2분기 성장률이 1.5%인데 대한민국은 2분기 성장률이 0.6%잖아요.
그러니까 뭐 일본 경제는 부활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멀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요. 참 국가 지도자를 잘 뽑아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합니다. 국가 지도자 잘못 뽑으면 경제가 최소 5년 동안 박살이 나고요. 그 이후에도 박살이 난 그 경제를 치유하니라고 또 박살이 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국가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는 한때 5년 동안 우리 경제가 워낙 망가졌어요. 일본은 말입니다. 지금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서 오히려 박수를 치고 있다니까요. 물론 걱정되죠. 소비자 물가가 7월에 3.3%니까 이게 결코 낮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일본은 지금 저물가 시대에 계속 살아오다가 소비자 물가가 3.3%씩 계속 올라가고요. 지난 1월에는 4.3%까지 올라갔습니다. 버티기 솔직히 쉽지 않거든요. 버티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요소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요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물가에 대한 엄청난 걱정을 하지만 결국 말입니다. 저물가, 저생산, 저성장, 디플레이션을 뚫어내는데 굉장히 역할을 했죠. 그래서 일본은요 계속 통화 긴축으로 안 들어가고 있어요. 금리를 안 올린다고요. 오히려 말입니다. 오히려 최저임금을 올리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4년 일본은요 4.5% 올린다고 나와 4.5%. 엄청 올리죠. 4.5%까지 올리면서도 일본은요 결국 이 디플레이션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노력 지금도 기울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6월에도 실제 6월에 보면요. 현금급여 총액이 전년 동월 대비해서 2.3% 실장에 실제로 올랐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러니 일본은요. 저성장의 고물가 구조, 저성장의 저물가 구조를 탈피해서요. 중성장의 중물가 구조로 지금 점점 끌고 간다.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은요. 저는 시장에 굉장히 호재일 거라고 생각해요. 일본은 지금 그 어느 나라보다 중국도 어렵다 유럽도 어렵다 하는데 일본은 점차 좋아지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 최저임금도 올해도 말입니다. 961원이거든요. 내년에는 1,004엔입니다. 1,004엔. 1,000엔을 넘겼습니다. 그래도 걱정 없다는 거죠. 그래도 걱정 없다. 저는 저런 것을 보면서요. 우리가 지금 경제를 잘 풀어갔으면 과연 우리 경제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해봅니다. 이게 경제가 꼬꾸라질 때 이게 부양할 수 있는 정책을 썼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그러지 못했거든요. 경제가 꼬꾸라질 때 부양할 수 있는 정책을 못 쓰고요. 오히려 말입니다.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그런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정책을 들고 나와서 결국은 경제가 더 꼬꾸라지게 만들었거든요. 여기에다 코로나19의 위기까지 왔었잖아요. 이게 코로나19의 위기가요. 안 그래도 어려웠던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그 경제 정책 때문에 안 그래도 어려웠던 우리 경제에 코로나19는 치명타를 줬고요. 코로나19와 소득 주도의 성장 정책이 한꺼번에 이게 터지면서요. 시장에는 저는 굉장한 충격을 줬다. 저는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여러분. 시장의 위협이라는 게 얼마나 커지고 있는지 저는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우리는
조심을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은 해요. 예, 그런 생각은 하지만 시장의 위협이요. 예, 이렇게 커질 때는 우리는 어떻게 과연 해야 될까? 그런 생각도 저는 또 많이 해봅니다. 여러분, 시장이라는 게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도록 놔둬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말입니다. 내가 들어가서 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저는 굉장히 충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쉽게 일어난다는 것이 결국은요. 예, 저는 시장의 위협이 됐다. 저는 그렇게 제 스스로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나쁘다는 이야기죠.